미국의 주요 언론들 그리고 미국의 기성 사회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요? 결국에 보면 일종의 뭐 샤이 트럼프라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그것을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것이 지난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계속 지속되어 온 미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 미국의 경제난, 이를테면 미국의 실업난, 일자리 난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문제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원인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화당은 미국의 중남부 일대, 농업 지역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대도시 지역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민주당 계열이 약간의 좀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면서 이른바 백인 이외에 다른 인종들의 이런 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를 기반한 이런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낙후한 이 공업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던 뭐 디트로이트라든가 클리블랜드라 이 지역 일대에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중북부에 있는 공업지대 그 공업지대의 이 표심이 예전에는 뭐 힐러리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이제 오바마 행정부를 지지하였다가 그 주의 표들이 그 트럼프로 넘어가게 되면서 트럼프의 당선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에 일자리 난, 미국의 경제난으로부터 출발했다. 미국은 강대국이었지만 미국 국내에 미국의 서민들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이 부분이 바로 이번에 트럼프 당선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가 뭔가 비정상적이고 미국 국민들의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2016년 1년을 관통하면서 일관되게 나타난 그러한 이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샌더스 열풍이라 그래서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미 상원 의원의 이 상당히 좀 경선 과정에서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대표적인 이런 기성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뭐 상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십수년간 미국 정계에 이제 쭉 있어왔던 인물인데 버니 샌더스는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복지 그리고 노동 이런 문제의 가치들을 상당히 강조한 것이죠. 올 상반기에 민주당 내에서 이런 샌더스 열풍이 불었습니다만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의 바람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트럼프 현상입니다. 이 트럼프 현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약간 좀 이 우경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종 간의 갈등을 더욱더 조장하는 식으로 300만 명, 최대 3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있고 옳지 않은 이민자들이 있고 그들을 외국으로 추방하겠다. 트럼프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들을 밖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배경에는 이후에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일자리들을 백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현상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질적 문제, 미국의 경제난을 우파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경화된 입장에서 백인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켜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풀어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사실상 미국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백인 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선 샌더스 열풍이 있었고 공화당에선 트럼프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미국의 전 국민들 3억이 넘는 미국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금까지의 기성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의 미국 사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백인을 중심으로 한
백인 노동자 중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민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 내에 가지고 있는 흑백 간의 인종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만큼 미국 사회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종 갈등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촉발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적으로 내고 있는 이제 표상도 아시아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시아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라는 이야기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측면보다는 미국의 패권 정책의 그 비용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담시키는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냐. 다시 말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을 지속적으로 더욱더 추진해 나가는데 삼각동맹의 비용을 한국과 일본에게 강요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과 주변 국가의 갈등도 더욱더 증폭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 사회 내에서는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과 그렇지 못한 미국 내의 비주류와의 갈등이 더욱더 증폭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미국의 패권이 사실상 유실돼 나가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은 어떤 길을 걷겠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죠. 미국이라는 사회는 원래부터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본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전통 사회를 이루었던 부분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그 자본의 요구, 즉 연방 국가라고 하는 형태를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경제적 패권, 그리고 미국의 연방군, 즉 군사적 패권이 있기 때문에 연방 형태를 존재했습니다만 만약에 미국이 향후에 앞으로 갈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미국의 군사적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내용들에 밀려가지고 미국이 군사 패권을 더 이상 고수하지 못하고 미국의 경제 패권도 다른 이제 대한 통화에 밀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미국의 50여 개 주가 여전히 연방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50여 개 주는 이를테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경제 규모가 큰 주도 있고 그리고 매우 소규모 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이제 부유한 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낙후된 그런 주에게 자기네 이 경제적 이익을 전담해 주면서 미국 연방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겠는가. 미국의 연방은 연방으로서의 결속력이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봤듯이 스코틀랜드가 미 연방의 영연방이죠. 영국 연방에서 탈퇴하는 주민 투표를 검토했었는데 물론 이제 무산됐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라든가 뉴욕주 같은 대규모 주들이 미 연방을 탈퇴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 투표제가 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 미국이 달러 패권과 군사 패권 이 두 가지 패권을 상실한다면 결국은 미 연방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아니냐. 이런 충격적인 전망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